이영준, 보고 있냐? 1년 전에 갑자기 사라진 형이 옷이 널브러져 있고 그 옆엔 편지도 있으니까 당연히 놀랐겠지? 새끼가 어딜 싸돌아다니다가 여기 온 건진 모르겠지만 환영한다 임마. 5달 안에 티켓을 찾아야 한다 라는 말이 들린 후 눈 떠보니 웬 중세 시대에 있을 법한 마을이 보이고 무슨 점토로 만든 것 같은 사람들이 돌아다닐 텐데 병신처럼 쫄지 말고 이 형 말만 잘 들으면 된다. 어쭙잖게 얼타다가 너가 사람인 거 들키면 처형대에 올라가 목매는 거 한순간이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형이 1년 전에 갑자기 사라진 이유는 친구랑 담력 늘리겠다고 폐가에 들어갔다가 다시 문으로 나오더니 여기로 오게 됐다. 그러다가 내 친구는 사람인 거 들켜서 처형대에 올라갔는데 말 바라보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울고 빌고 애원하는 걸 보니 그때 실감이 나더라. 나 진짜 좆됐구나. 그걸 그제야 깨달은 게 나도 참 병신 같긴 하지만 이 형이 누구냐? 너랑 몸 편찮으신 우리 엄마 먹여 살리려고 10년 동안 막노동만 해온 사람이다. 절대 쉽게 안 죽지 임마. 그렇게 1년 동안 버티면서 여길 알아낸 바 여긴 저 하늘에 있는 빌어먹을 신들의 유의거리밖에 안 되는 곳이다. 우리는 그냥 연극에 필요한 하나의 소재라고 보면 돼. 저기 보이는 점토로 만든 사람들도 말이야. 신들이 어떻게든 재밌게 즐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곳에 도착했을 때 별의별 역할들을 부여하는데 결국 목적은 한 가지야. 여기 온 사람들 서로 죽고 죽이게 하고 그걸 보면서 즐기는 거. 우린 저 새끼들의 지루함을 달래주기 위해 발버둥 치는 꼴이라는 거지. 여기서 믿을 사람은 오직 너 자신뿐이고 사람 말고 점토를 어거지로 짜집게 한 것 같은 족같은 괴물들도 돌아다니니까. 형이 알려주는 규칙 꼭 머리에 새겨둬야 한다. 꼭 첫째, 무조건 무기부터 챙겨라. 날붙이, 농기구, 목재판, 쓸만한 게 아무리 찾아도 없으면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라도 좋다. 어떤 것이든 좋으니 널 노리는 놈에게 위협하거나 반격할 수 있는 무기를 찾아도 너가 망할 기회주의자 놈들한테 쉽게 당할 상대가 아니란 걸 똑똑히 드러내야 한다. 명심해. 둘째, 절대 사람처럼 행동하지 마. 이게 무슨 소리냐고 할 수 있는데 마을을 일정하게 배회하기만 하는 점토 모양 사람처럼 행동하라는 거다. 그 이유는 좀 복잡한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너 역할이 이방인이어서 그래. 이곳은 신이 재미를 위해 만든 연극이라고 했지. 이방인을 찾아서 처형대로 올려야 집으로 귀환할 수 있는 경비원이라는 역할도 있어. 경비원들도 운 나쁘게 이곳으로 오게 된 사람들인데 3달 안에 이방인을 찾아 처형대에 올리지 못하면 머리가 터져 죽게 되는 놈들이지. 경비원들은 이방인들이 마을에 돌아다니는 점토랑 똑같이 보이지만 행동이 묘미해지거나 다른 점토들과 움직임이 달라지면 곧바로 의심하면서 따라붙게 될 거야. 그러다가 결국 압박감을 못 견디고 사람인 게 들통나게 된다면 너의 이름이 명단에 적히게 되는 거지. 그리고 다음 날이 되면 경비원이 찾아와 넌 처형대에 올라가고 목이 댕강 썰리게 될 거다. 놈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일단 걷는 거부터 시작해. 일정한 보폭 속도로 흔들림 없이 걷는 거야. 어느 정도 숙달이 됐으면 경비원들이 전혀 의심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속일 수 있으니깐 큰 변수가 없다면 절대 발각되는 일은 없을 거다. 만약 무슨 변수가 생기거나 실수해서 의심받게 됐다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집중해라. 단 한 번의 오차가 생겨도 끝장이니까 절대 당황하지 말고 그냥 진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앞만 보고 걸어가. 눈알도 굴리지 말고 호흡도 흐트러지지 말고 경비원의 얼굴이 너의 코앞까지 찾아와도 표정 변화 없이 앞만 보고 걸어가는 거야. 예전에 이방인 한 명이 경비원한테 의심받게 되는 일을 봤었는데 경비원이 1시간 동안 무표정으로 쫓아다니는 게 얼마나 무섭던지. 결국 그 이방인은 못 견뎌서 울음을 터뜨리고 다음날 처형대에 올라가서 세상을 저주하더라.
경비원도 이방인인 너를 못 찾아내면 죽게 되니까 경비원들이 이방인 찾는데 혈안이 돼 있던 걸 명심해라. 셋째, 은신처를 찾아라. 어떻게 사람이 밤까지 돌아다니겠냐. 결국 자긴 해야 하는데 길에서 대놓고 자면 경비원의 명단에 바로 들어가니 숨어서 잘 곳을 찾아야 한다. 최대한 은밀한 곳으로 찾고 경비원들이 의심하지 못하게 일주일 간격으로 위치를 바꿔나가라. 계속 한 은신처만 쓰는 이방인이 있었는데 얼마 못 가 은신처가 들켜서 처형대에 올라가는 걸 보고 말하는 거니까 꼭 일주일마다 꼭 교체하도록 해라. 넷째, 기어다니는 점토들에 절대 얕보이지 마라. 간혹 평범한 사람 모양의 점토가 아닌 사지가 기괴하게 꺾인 채 츠르르 소리를 내며 사족보행을 하는 점토들이 보일 텐데 절대 얕보여선 안 된다. 보고 움찔하면서 겁을 먹거나 억지로 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순간 온몸이 기괴하게 부풀면서 너에게 돌진하고 온몸의 살점을 뜯어먹힐 테니까 놈이 보이면 주변을 살펴 경비원이 없는지 확인한 뒤 무기를 꺼내들어 언제든지 죽일 수 있다는 뉘앙스로 건드리지 말라는 경고를 확실하게 드러내 금방 너가 만만한 상대가 아니란 걸 확인하고 물러설 거니 절대 쫄아선 안 된다. 저놈들도 원래 사람이었는데 이곳에서 죽게 된 후 살고자 하는 욕망에 태어난 괴물들이야. 어떠한 신과 모종의 거래를 해서 저런 몸으로 부활한 것 같은데 본인들이 불완전한 걸 인지하고 있는지 약한 놈들만 골라 노리는 비열한 기회주의자 새끼들이지. 목적대로 사람을 뜯어먹으면 인간의 몸을 가진 채 원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이족 보행조차 못할 정도로 반병신이 된 채로 귀환되니 설령 너가 경비원에게 발각당해 죽게 되더라도 살고 싶어서 저런 꼴이 되진 마라. 다섯째, 먹을 것을 구해라. 사실 어쩌면 이게 가장 문제일 수도 있어. 생각해봐라. 갑자기 끌고 와서 사방에 날 죽이려는 것들로 가득 채워 넣은 족같은 곳인데 밥은 제대로 주했냐?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면 허름한 상자나 나무 바구니 안에 누가 인위적으로 만든 듯한 빵이랑 스튜가 있어야 할 텐데 이미 경비원이나 후에 서술할 기사, 어릿광대가 싹 다 가져가니 너 같은 이방인들은 빵 한 조각이라도 찾아내면 운이 존나 좋은 걸 거다. 경비원한테 걸려도 족가라는 마인드로 놈들이 다 털어가기 전에 한 조각이라도 더 주워 담아야 하는 거지. 배치되는 식량은 여기 존재하는 사람보다 훨씬 적으니까 조금이라도 발견했으면 일주일 동안 정신만 차릴 정도로만 아껴 먹어라. 굶주리게 되면 정신이 흐트러져 경비원한테 쉽게 들킨다는 건 명심하고 만약 아무 식량도 찾아내지 못했다면 어쩔 수 없지만 다른 이방인들을 찾아 나서라. 식량을 구하는 남은 방법은 빼앗는 방법밖에 없으니 식량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을 발견했다면 상대가 누구든 최대한 무섭게 몰아붙여 기선 제압을 해 대적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포식자와 피식자를 구분해내는 거야. 난 그냥 다가가서 무표정으로 눈 크게 뜨고 몸 벌벌 떨면서 미친 척했는데 효과가 확실하더라. 용준이 너도 내 동생이니까 이런 거 잘할 수 있을 거다. 경비원이 소리 듣고 올 수도 있으니까 절대 불필요한 싸움을 일으키지 말고 너가 필요한 것만 확실히 얻어내야 한다. 만약 저들에게 연민이 느껴진다면 그 감정을 당장 집어치워라. 저들도 언제든지 너를 공격해서 식량을 빼앗을 수 있으니까. 여섯째, 점토들은 항상 무표정이어야 한다. 너가 점토 모양 사람들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해보는 미친놈은 아닐 테지만 한번 제대로 확인해봐라. 모두 똑같은 이목구비에 똑같은 무표정을 짓고 있을 거야. 건드려도 아무 반응이 없을 것이고 그래야만 하는데 극히 드물게 표정을 짓고 있는 점토가 너 주변을 배회할 때가 있다. 너에게 멀어져 있을 때는 슬픈 것처럼 입꼬리가 밑으로 내려가 있지만 점점 너와 가까워질수록 입꼬리가 찢어질 만큼 위로 올라가 웃고 있을 거야. 딱 봐도 위험해 보이지?
너 생각이 맞다. 너가 놈에게서 멀어질수록 놈은 더 빨리 너에게 다가올 텐데 이때 너는 따라오든 말든 족가고 사람을 찾아야 해. 널 죽일 수 있는 역할을 가진 사람이라도 상관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찾아내서 놈이 그 사람에게 관심을 두도록 해야 한다. 일종의 폭탄 돌리기라 생각하면 편해. 나도 어떤 미친 새끼가 갑자기 달려오더니 폭탄 받아요. 이지랄 하면서 웃고 있는 점토를 넘겨주는데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오더라. 다행히 주변에 있던 경비원한테 무사히 넘기긴 했는데 당하게 된다면 꽤 위험해지니까 너도 이런 일 안 당하게 항상 조심해야 한다. 7째, 적대 역할과 절대 대화를 나눠선 안 된다. 경비원, 기사, 어릿광대 전부 일절 대화를 나눠선 안 돼. 오직 이방인들이랑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지. 신들은 서로 같은 사람끼리 으쌰으쌰 협력하는 걸 보기 싫어하는데 이 때문에 감시자라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기괴한 점토 괴물을 만들어 놨어. 적대 역할과 서로 대화를 나누는 순간 하늘에서 사람 크기의 100배만한 거대한 눈이 내려와 너희를 노려보기 시작할 거야. 감시자가 보고 있는 순간에도 대화를 나누면 감시자의 눈이 붉어지며 그대로 둘 다 머리가 터져 죽게 되는 거고, 물론 한쪽만 계속 말하는 건 대화로 성립이 안 된다. 이 규칙 어기는 경우가 꽤 많으니까 무조건 머리에 새겨둬야 한다. 명심해. 8째, 중세 철갑옷을 입은 사람을 조심해라. 꽤 빈번히 전신 철갑옷을 걸치고 거대하고 단조로운 장검을 들고 있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을 텐데 눈길도 주지 말고 무시로 일관한 채 무조건 피해 다녀야 한다. 통칭 기사라고 불리는 저들은 이곳에 끌려온 사람들이 아닌 저 하늘에서 우릴 보고 처웃기 바쁜 신들인데 직접 즐겨보자는 생각으로 사람 모양 점토를 이용하여 다니는 새끼들이야. 목적은 당연히 없고 그냥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심심하면 손에 든 장검으로 사람을 반토막 낼 뿐이지. 달려도 빠르진 않아서 충분히 피해 다닐 수 있지만 놈에게서 멀어지려다가 경비원한테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귀찮은 놈들이다. 단 한 가지 저놈들에게 목적이 있다면 눈에 띄는 사람들에게 권능을 주는 것이 있어. 내가 다시 말 안 할 거니까 확실히 새겨둬. 절대 놈들이 주는 권능을 받아들여선 안 돼. 꽤 매혹적인 제안이 들어올 거야. 다시 원래 세계로 돌려보내준다든지 이곳에 대해 모든 걸 알려준다든지 사람을 불태울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등 절대 사람이라면 무시 못할 수준의 제안들이지. 하지만 저놈들이 제안하는 것들은 말만 그럴싸하고 싹 다 개소리니까 절대 받아들여선 안 된다. 9째, 권능을 받은 사람들을 절대 믿지 마라. 다양한 신들에게 권능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상태가 많이 이상할 거야. 흔히 보이는 놈들을 알려줄 테니 잘 기억해둬라. 첫째, 이목구비와 사지 없이 날개만 가진 사람의 경우 많이 안타까운 사람들이야. 신에게 속아서 평생 애처롭게 날갯짓만 하게 된 이들이니까. 이 권능을 준 신의 제안은 하늘을 날고 만물에 대한 공포를 없애주마인데 듣고 보이는 게 없어지니 공포를 느낄 수가 없고 날개가 생겨날 수는 있지만 다시는 땅에 닿을 수 없게 된 비참한 운명의 사람들이지. 발견하게 된다면 한번 애도의 표시를 남겨줘라. 둘째, 몸이 발광하는 사람의 경우 몸이 발광하며 주변의 모든 것을 불태울 수 있는데 문제는 자기 자신도 불탄다는 거야. 이 권능을 준 신의 제안은 모든 것을 불태울 수 있는 능력을 주마인데 자기 자신도 불타며 평생 불타는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는 끔찍한 권능이지. 가까이 다가가면 살점이 불타고 재생되는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다가올 텐데 짧게 애도해주고 재빨리 도망쳐라. 셋째, 사제복을 입은 채 미쳐버린 사람의 경우 일생에서 처음 보는 사제복을 입은 채 우린 모두 구원받을 것입니다 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놈들은 생각보다 위험하니까 주의해주는 게 좋다. 이 권능을 준 신의 제안은
불사의 능력을 주마인데 놀랍게도 경비원에게 발각되어 처형대에 올라가 목이 몸과 분리돼도 죽지 않는 진실된 능력이야. 물론 정신이 완전히 미쳐버려 한 가지 말밖에 반복 못하게 되지만 그나마 양심이 있는 신이지. 이놈들은 사람을 발견하면 그 포교 활동을 시작하는데 중요한 건 사람한테만 다가간다는 거야. 갑자기 와서 면전에 대고 큰 소리로 떠들면서 나 여기 있다 하면 당연히 경비원이 아싸 하고 찾으러 올 테니까 최대한 놈의 눈에 띄지 마. 넷째, 수상할 정도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이 녀석들은 수명의 절반을 팔아서 정보를 얻어낸 놈들인데 정보를 제한하며 식량이나 무기를 거래하려 올 거야. 그 정보들 내가 다 꿰매고 있으니까 꺼지라고 해라. 어떠냐? 이 형이 신의 권능을 받은 사람보다 똑똑한데 믿음직스럽지 않냐? 원래 같았으면 넌 주변을 뼈 빠지게 돌아다니면서 힌트가 적혀있는 종이를 찾아다녀야 했을 거다. 뭐 내가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이유는 광대 가면을 운 좋게 얻어서 그런 거지만 꽤 고생하긴 했다 임마. 이 네 가지 겨우 빼곤 다 드물게 보이고 위험하지 않아. 딱 한 번 고양이 가면을 쓴 무언가가 이방인을 썰고 다니는 경우가 있었는데 내가 죽여버려서 볼 일은 없을 거다. 열째, 광대 가면을 쓴 사람이 널 쫓아오기 시작하면 맞서 싸워라. 통칭 어릿광대라는 한두 명만이 가진 극소수의 역할인데 경비원이든 이방인이든 사람을 죽이면 가면이 황금빛으로 점점 채워지게 되고 다 채워지면 원래 세상을 돌아갈 수 있는 역할이야. 이방인, 경비원이랑 다르게 시간 제한도 없으니 시간에 쫓길 필요도 없는 놈들이지. 경비원의 명단에 적히지도 않아서 완전히 날뛰면서 사람을 사냥하는 놈이니 너가 표적이 됐다면 자세를 잡고 무기를 쥐어 놈을 상대해라. 밥 먹듯 사람을 죽이는 놈이기에 승산이 적겠지만 어차피 이판사판 둘 중 한 명은 무조건 죽게 되니까 사력을 다해서 싸워라. 경비원이 와도 광대 가면을 뺏어 쓰면 되니까 뒤실은 걱정하지 말고. 나도 어릿광대에게 찍혀서 칼이 내 목까지 다가오게 된 적이 있는데 이 형이 누구냐? 몸 쓰는 일만 평생 해온 사람인데 고작 칼 든 사람 한 명을 못 이길까봐 물론 온몸이 안성한 데가 없게 됐지만 이 두 손으로 놈의 머리를 으깨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러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인데 광대 가면을 쓰게 되면 그 순간 역할이 바뀌게 되더라. 내가 어릿광대 역할을 갖게 되는 거지. 난 뭣도 모르고 광대 가면을 쓰게 됐는데 순간 전에 어릿광대였던 놈의 기억이 폭풍처럼 쏟아지더니 한 가지를 깨닫게 되더라. 잭팟. 알고 보니 이 새끼 수명의 절반을 팔고 정보를 얻어낸 놈이더라고. 좀 미안하게 됐지만 뭐 어떡하냐. 약해서 진걸. 광대 가면을 아무리 벗으려고 해봐도 얼굴에 붙은 듯 떼지지 않아서 이젠 나도 사람을 죽여야 집에 갈 수 있는 몸이 되었긴 했지만 여기 오며 어느 정도 감각이 무뎌져서인지 사람을 죽이는데 별 감흥이 들진 않더라고. 물론 마음 안쪽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죄책감이 맴도니까. 용준이 넌 이런 길을 걷지 않게 형이 알려주는 규칙 전부 꼭 기억해야 한다. 11번째, 누군가 처형되길 기다려라. 처음 여기 왔을 때 들었지? 5달 안에 티켓을 찾아야 한다라고. 이방인은 이곳에 도착한 지 5달이 지나면 죽게 돼. 경비원들과 똑같이 머리가 터져서 말이야. 그 전에 어떻게 해서든 이곳에서 빠져나가야 하는데 모든 역할의 사람이 가야 할 곳은 동일해. 저기 북쪽에 거대한 궁전이 보이지? 이방인인 너는 티켓을 얻어서 궁전으로 가야 원래 세계로 돌아갈 수 있어. 경비원은 처형된 이방인의 머리를, 광대는 완전히 채워진 황금 가면을. 이방인인 너는 티켓을 얻어서 궁전으로 갖고 가야 하는데 이 부분은 운으로 결정돼. 운이 좋으면 최소 일주일 안에 나갈 수 있고 운이 나쁘면 5달이 지나도 못 나가는 거지. 다른 이방인이 처형될 때마다 티켓이 한 개씩 마을에서 무작위로 생기게 되는데
티켓은 하루가 지나면 사라지니까 처형되는 순간 눈에 불을 켜고 티켓을 찾으러 나서야 해. 물론 경비원도 티켓을 찾아다니는 이방인을 쉽게 잡을 기회이기도 해서 미치도록 힘든 시간이 될 거니까 이때만큼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티켓을 찾았다면 하루가 지나기 전에 최대한 빨리 궁전으로 가야 하는데 이걸 노리고 궁전 앞에서 티켓을 빼앗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방인들도 있으니까 살았다고 들뜨지 말고 꼭 조심하면서 가라. 여기까지 제일 중요한 것만 최대한 적어놨는데 사실 모든 건 너한테 달렸다. 말이 쉽지 계속 저 망할 점토처럼 행동해야 하는데 안 나가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야. 이 형도 곧 나갈 때가 돼서 널 도와주진 못하지만 꼭 머리에 새겨두고 이 규칙서 기억해내야 한다. 다시 만날 때 형이 잘 기억하는지 물어볼 거야 임마. 꼭 살아서 만나자 동생아. 젠장. 이런 시발 족같은 일이 어째서 이렇게 된 거지? 이제 내일이 되면 죽게 되는데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냔 말이다. 4달 만에 간신히 티켓을 찾아냈지만 궁전 앞에서 빌어먹을 놈한테 내 티켓을 빼앗기게 됐다. 그것도 너무 쉽게. 지금껏 식량을 얻기 위해 사람도 죽여보고 다른 사람을 희생양으로 내몬 적도 있었는데 어째서 이런 곳에서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건가? 마지막에 와서 이런 실수를 저지르니 비참하다 못해 나 자신이 싫어 울음도 안 나올 지경이다. 형은 이런 나를 보고 무슨 말을 할까? 형이 나를 위해 수많은 규칙을 써주었고 지금까지 버틸 수 있던 이유도 그 규칙서 덕분이었다. 하지만 결국 끝은 이런 꼴이 되니 형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는 것 아닌가? 이제 곧 5달이 지난다. 머리가 터지면 어떻게 되는 거지? 천국으로 가나? 아니지. 신은 살고자 하는 우릴 보고 쳐 웃는 십새끼들인데 천국이 존재할 리가 없다. 분명 죽어서도 고통받게 되겠지. 형, 마지막으로 형이 보고 싶다. 항상 우리 날 북돋아주던 형이 보고 싶다. 형은 집에 돌아갔을 테니 잘 살고 있을 건데 여기서 형을 보고 싶다는 건 욕심이게. 야 이용준, 새끼야 정신 차려. 이젠 환청까지 들린다. 죽음 앞에 오니 역시 사람은 미치게 되는구나. 얘 뭐하냐? 진짜 병신이냐? 형이 뭘 했어 임마. 병신처럼 쫄지 말라고 했잖아. 야야, 잠깐만. 너무 실감 나는데 분명 환청이어야.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천천히 돌렸다. 고개를 돌려보니 황금빛 광대 가면을 쓰고 있는 누군가가 서 있었다. 새끼야 왜 이렇게 얼빠진 얼굴을 하고 있어? 정신 차리고 10번째 규칙 말해봐. 설마 형이 말해준 거 다 까먹은 거 아니지? 형이다. 분명히 우리 형이다. 기뻐해야 하나? 아니지. 왜 우리 형이 여기 있는 거지? 분명 집으로 돌아가야 했는데. 뭐가 됐던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다. 하지만 일단 형이 묻는 말에 대답해야 했다. 광대 가면을 쓴 사람이 널 쫓아오기 시작하면 맞서 싸워. 잠깐만,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되면 형이라. 새끼 잘 기억하고 있네. 그럼 7번째 말해봐. 생각할 틈도 없이 다음 물음에 자동으로 입에서 답이 나왔다. 적대 역할과 절대 대화를 나눠선 안 된다. 그래 임마, 알고 있으면 빨리 무기 들어. 이제부터 닥치고. 놈이 오니까. 하늘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들이우며 거대한 눈이 내려온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수백 번 뇌에 되새긴 형의 규칙서에 쓰여진 감시자다. 그 순간 눈앞엔 형이 단도를 쥐며 나에게 달려들고 있었다. 반사적으로 몸을 피하며 나도 재빨리 단도를 꺼내 들었다. 규칙서대로 몸이 반응하며 자세를 잡은 것이다. 잘 기억하고 있네. 기특한 녀석. 자, 잠깐 형. 이건 아니잖아. 어떻게 형을... 감시자의 눈이 붉어지는 걸 확인한 나는 한 번 더 반사적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그 순간 또 한 번 형이 단도를 내게 쇄도해 왔다.
서로의 단도가 합을 이루며 격전을 벌이고 있었지만 나는 한 가지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다. 형은 나를 죽일 생각이 없다. 누가 봐도 그렇다. 공격을 계속 빗맞히고 일부러 넘어지는 것 아닌가. 표정도 점점 다급해져 가는 게 보였다. 하늘이 붉어지기 시작한다. 감시자 놈이 이상한 점을 파악한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하지? 형을 죽이기라도 해야 하는 것인가? 나는 차마 절대 그럴 수 없다. 하지만 그럼 우리 둘 다 죽게 되는. 고민하고 있던 순간 형의 간절한 외침이 들려온다. 이영준. 이계병신 새끼야. 기억 못하는 거냐? 맞서 싸우라고. 사람의 배를 찌르는 감각이 내 손을 타고 흐른다. 붉은색 무언가도 같이 말이다. 형의 외침이 들리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팔을 앞으로 뻗은 것이다. 내 손에 붉게 물든 단도가 떨어지며 나는 쓰러져 있는 형에게 다가갔다. 그곳엔 완전히 채워진 황금빛 광대 가면만이 남겨져 있었다.